먼저 많은 분들이 믿는 잘못된 상식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나는 항상 저혈압이라서 고혈압 걱정 없다는 말,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 젊고 마른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 40대에서 50대 넘어가면서 갑자기 140에서 90 요거를 훌쩍 넘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혈압은 체질이 아니라 나이나 생활, 혈관 상태의 이 함수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은혈압계로 잰 게 제일 정확하다는 그 믿음,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요. 현대의 이 상완 자동 혈압계는 충분히 정확하고 오히려 진료실에서는 긴장 때문에 높게 나오는 경우도 흔해요. 혈압이 낮으면 무조건 위험하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병적 상황, 예를 들어 쇼크나 기립성 저혈압이 아니라면 100에 60 정도여도 본인 컨디션만 좋으면 또 정상 범위에 속하죠. 또 코피가 터지면 고혈압이라는 속설도 코 속 모세혈관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약만 먹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 이게 가장 위험해요. 약은 혈압을 정상이었던 날로 돌려놓는 도구일 뿐이지 혈관을 젊게 되돌려주지는 못해요. 약이랑 생활 둘 다 붙잡아야지 평생 합병증을 피할 수가 있어요. 혈압 때문에 평생 손해보지 않는 법을 아주 쉽게 차근차근 한번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혈압은 대부분 아무 느낌이 없죠.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뒷목이 뻣뻣하다고 해서 또 혈압이 올라서 그래 라고 무조건 단정하는 건 큰 오해고, 두통이나 코피, 어지럼이 먼저 생기고 그때 잰 혈압이 순간 높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불편한 증상 때문에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오히려 뒤따라 오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느끼는 증상 대신 이 숫자로 관리해야 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숫자를 정확히 뽑아내려면 집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자주 재는 것, 이게 또 전부이자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왜 혈압이 높아질까요? 원인은 큰 갈래로 두 갈래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 만들고 다른 하나는 또 생활 습관이 만들죠. 체중이나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 술, 담배 등등. 이 식습관으로 기름지고 많이 먹는 습관은 또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몸이 늘 긴장 모드로 만들어요. 처음에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기능적 상승이지만 이 상태가 오래가면 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말초혈관이 뻣뻣해지는 기질적 고혈압으로 또 굳어질 수가 있겠죠. 내장 지방이 늘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또 당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피 속을 떠다니고, 이 지방과 염증이 모세혈관 끝에를 더 좁게 만들어서 산소가 잘 못 들어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겠죠. 몸은 산소를 밀어 넣으려고 압력을 더 올리고 그게 팔에서 재는 높은 숫자로 나타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수면 부족이나 야식, 밤늦게 운동을 하다거나 카페인을 많이 드시거나 알코올을 많이 드시거나, 그리고 다른 약물 같은 또 건강기능식품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또 여름 폭염과 탈수도 혈압 변동을 또 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증상은 어떨까요? 대부분 큰 증상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혈압이 180, 120 이상이면서 가슴이 짓누르듯 아프거나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말이 꼬이고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번쩍거리고, 살면서 처음 겪는 이 최악의 두통이 오거나 또 숨이 많이 차고 의식이 흐려질 때, 이런 경우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대동맥박리 같은 응급질환 신호일 수가 있으니 지체하시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고, 반대로 머리나 목, 어깨 근육통이 오래돼서 머리가 아픈 느낌으로 오는 만성 두통은 또 혈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가 많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정확하게 재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우선 집에서 혈압계를 하나 사시고 약 5만 원에서 7, 8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손목형도 있고 반지형, 시계형, 이거는 편하지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또 혈압을 재기 30분 전에는 커피나 담배, 운동, 목욕을 피하고 또 볼일도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의자에 앉아서 5분에서 10분 정도 조용히 쉬는 게 좋고, 다리는 꼬지 말고 발바닥은 바닥에, 팔은 심장 높이까지 올리죠. 혈압을 잴 때는 말을 하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시면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숫자가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안정적이니 1분 간격으로 2번 정도 돼서 두 번째를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 일주일은 양팔 모두 재서 더 높은 쪽 팔로 그 이후 계속 재는 것도 요령 중 하나죠. 혈압 측정은 아침 기상 후 약 먹기 전 1회, 저녁 잠들기 전 1회가 기본이고, 일주일 평균을 한번 내보세요. 집에서 약 135에 85 정도 이상이 지속적으로 자주 나오면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고, 안정시 120에 80 아래면 이상적, 130에 80을 넘기 시작하면 관리가 필요한 그 주의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일시적으로 150, 160 정도가 나와도 놀라지 마시고, 오늘 컨디션, 통증, 스트레스가 반영됐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수치가 자주 반복되면 생활을 고치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숫자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생활이나 약, 점검, 이 세 축으로 한번 잡아드릴게요. 먼저 생활 부분인데, 체중을 5에서 10%만 줄여도 혈압은 보통 5에서 10 정도가 떨어져요. 이 배 둘레, 남자 기준으로 90, 여자 기준으로 약 85cm 이하를 목표로 하시고, 운동은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유산소가 핵심이에요. 일주일에 5일이나 아니면 하루 30분 빠르게
빠르게 걷기, 자전거, 수영, 계단 오르기 등등 이 계단 6층까지 끊지 않고 오르기, 이게 가장 간편한 심장 트레이닝이죠. 근력 운동도 주 2, 3회 정도 큰 근육 위주로 더해주시고, 무거운 걸 들 땐 숨을 멈추지 말고 후 내쉬며 드는 호흡이 중요하죠. 운동은 오전, 가능하면 햇살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이 수면 리듬이나 혈압 조절에 더 유리하고, 밤늦게 고강도 운동은 잠을 깨우고 다음날 혈압을 오히려 유동치게 할 수가 있어요. 식사는 짜지 않게 꾸준히 채소나 통곡 위주가 가장 좋은 식단이고, 하루 나트륨 2000mg 이하를 목표로 하시고, 라면, 국물, 찌개, 이 국물이 가장 큰 복병이죠. 국물은 한 숟가락만 맛보고 내려놓는 게 좋고, 이제 젓갈 장아찌는 소량만,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 먹고, 양념 소스는 반만 따로 달라고 해서 찍어 먹고, 이와 같은 생활 습관을 스스로 조절해서 드시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요. 빵이나 치즈, 햄, 소시지, 피자 이런 것도 굉장히 포화지방이 높겠죠. 집에서는 소금 대신 후추, 마늘, 파, 허브나 식초, 레몬즙으로 맛을 살리고, 간은 조리 막판에 살짝만, 밥은 현미보리, 잡곡을 절반쯤 섞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좋고, 단 음료, 과자, 케이크, 이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한 번 줄이면 다음이 쉽다는 마음으로 한번 끊어보시거나 줄여보시는 게 좋겠죠. 술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지만 주 1회 정도를 권하고, 마신다면 소주 한두 잔, 맥주 한 캔, 와인 한 잔 내로, 흡연은 한 대도 안 피우기가 정답이죠. 수면과 스트레스는 혈압 스위치예요. 밤 11시 전에 누워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목표로 하시고, 낮잠은 20분 이내로 오후 3시 이후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햇살을 15분 정도만 쬐어도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어느 정도 좋아져 잠이 또 깊어지는 연구도 많아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화면 밝기를 줄이고, 카페인은 오후엔 끊고, 늦은 식사, 야식은 또 수면, 혈압 모두에 해롭겠죠. 스트레스가 치솟을 때는 약 4초 정도 들이마시고 7초 정도 멈춘 뒤 8초 내쉬기를 한 5회만 반복해보세요. 짜게 빨리 많이를 부르는 스트레스 먹방을 끊는 데도 도움이 돼요. 이 마음 씀씀이도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완벽을 바라보지 말고 적절히 괜찮아, 여기까지면 충분해 라고 이 내려놓는 연수도 혈압에도 약이에요. 이 덥고 습한 여름에는 폭염과 탈수가 이 혈압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한낮 외출을 줄이고 물을 소량씩 자주 드세요. 카페인, 알코올은 이뇨작용으로 오히려 탈수를 부를 수가 있고, 사우나나 찜질방, 이 뜨거운 목욕은 어지럼성이나 기립성 저혈압을 또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겨울에는 또 이제 추위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이 오를 수가 있어요. 외출 시에는 이제 목도리나 모자를 챙기시고, 실내는 또 너무 춥지 않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약이야기예요. 약은 평생 먹는 건가요? 가장 약국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 대답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예요. 처음에는 36개월을 생활 교정에 진심으로 투자했는데도 혈압 평균이 높다? 그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에 약을 곁들여서 높은 상태로 지낸 시간을 줄이는 게 원칙이죠. 약을 시작하면 대부분 1년 정도 적응 기간, 아니면 아침에 일어설 때는 찡하는 기립성 어지럼, 다리 붓기, 마른 기침이나 피곤함, 남성은 발기력 저하 같은 부작용을 또 경험할 수가 있겠죠. 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거나 약을 또 다른 계열로 바꾸면 좋아져요. 스스로 끊거나 2배로 먹는 일은 절대 금물이에요. 오늘은 높았네 하고 갑자기 추가로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간의 기록을 들고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목표는 약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이 생활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알로 평생 안정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생활을 바꿔서 서서히 줄이거나 또 끊기도 해요. 핵심은 이 숫자와 기간이죠. 높게 진행 기간을 줄이면 합병증 위험도 크게 낮출 수가 있어요. 믿을 건 생활이지만 이 생활을 돕는 조력자는 있어요.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마그네슘은 혈관과 신경도 이완시키고, 코엔자임 Q10은 세포 에너지와 혈관 내피 기능을 도와요. 또 비타민 D는 전신 염증과 혈관 건강도 돕는 데 기여할 수가 있고, 또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 조절에 이롭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드시는 게 좋고, 이 피크노제놀 성분은 폴리페놀이 풍부한 이 채소나 과일, 식이섬유 역시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성분이에요. 단 영양제는 약이 아니에요. 복용 중인 혈압약과 상호작용, 특히 이 칼륨이나 마그네슘, 오메가3의 항응고 효과나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시작 전 담당이나 약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고 복용하면서도 혈압을 매일매일 기록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이 실전 팁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외식할 때는 국물 없이 양념 반만, 드레싱 따로를 기본으로 주문 문장으로 만드세요. 김치찌개, 순두부, 설렁탕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적게 드시는 게 좋겠죠. 라면은 스프 절반만, 면은 반만, 반찬은 젓갈 대신 이 생채 남은 샐러드를 더 시키시고, 집에서는 소금통을 식탁에서 치워버리고 계량 스푼으로 간을 하는 게 좋고, 김치나 장아찌는 물에 살짝 헹궈서 기름 한 방울, 식초, 깨를 더해 새콤 고소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간식은 견과류 한 줌에 플레인 요거트, 과일 한 조각으로 바꾸고, 오후엔 카페인 대신 따뜻한 보리차, 대추차, 레몬물 이런 차 종류들로 입을 한번 달래보세요. 텔레비전이나
동안 휴대폰을 보면서 무심코 먹는 습관도 끊는 것도 중요하죠. 식탁에서만 먹고 접시에 덜어 먹고 포크를 내려놓고 씹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속도가 느려져 과식이 줄어들어요. 측정 기록 피드백의 루틴도 드릴게요. 1주차는 아침 저녁 5분 휴식 뒤에 2회 측정, 둘째 수치를 노트에 날짜 시간과 함께 적어요. 그날의 특이사항, 예를 들어 커피를 먹었다, 운동, 스트레스를 많이 잡았다 등등 간단히 표시하시고, 2주차는 평균을 내고 높게 나오는 시간대를 파악해주세요. 주로 아침이 높은 분은 잠, 야식, 야간 혈압이 문제일 수가 있고, 저녁이 높은 분은 소금이나 스트레스, 피로, 누적이 클 수가 있겠죠. 3주차는 본인의 한 방울, 이 나트륨 줄이기에 집중하세요. 국물, 젓갈, 빵, 치즈, 햄 등등 이 챌린지를 한 2주 정도만 해보세요. 4주차는 하루 30분 걷기, 계단 6층을 주 5일 지켜주시고 수면을 약 30분 정도 당겨보세요. 5에서 6주차는 평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시고, 그래도 아침이 높다면 주치의와 야간 혈압 복용 시간 조정 등을 상의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놓치면 아까운 한 가지, 언제 재면 안 되나요? 아프거나 화가 치밀거나 방금 계단을 오르고 나서, 아니면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나서, 카페인을 방금 마시고 나서 재면 또 높게 나오죠. 그 숫자로 나 고혈압이네 하고 겁먹지 마세요. 반대로 병원에만 가면 높다 하시는 분, 집에서 열심히 기록해서 주치의한테 보여주세요. 진료실 고혈압, 이거와 고혈압 집에선 높고 병원에선 정상은 치료 전략이 달라요. 결국에는 이 기록이 치료예요. 근데 고혈압이 왜 무섭냐고요? 이 뇌는 물처럼 말랑하고 혈관벽을 지지하는 힘이 약해요. 높은 압력에 오래 노출되면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상하겠죠. 그래서 뇌혈류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어느 날 갑자기 큰일이 터질 수가 있죠. 그 큰일을 평생 피하려면 오늘의 숫자를 내일 낮추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높은 날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약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기록하시고, 생활은 약을 이기게 바꾸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한 알로, 어떤 분들은 언젠간 제로로도 편안히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고혈압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다. 숫자는 집에서 조용히 매일 똑같이 잰다. 이 소금이나 체중,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 운동 기록을 늘린다. 약은 겁내지 말되 끊고 줄이는 목표는 이 생활이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영상 끄시기 전에 하실 일 3가지만 당부드릴게요. 혈압계 장만하기, 식탁에서 소금통 치우기, 오늘 저녁 10분 일찍 눕기. 이 작지만 확실한 이 3걸음이 뇌, 심장, 신장 등 우리 장기를 오래오래 지켜줄 거예요.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달달하게 졸여진 호두 강정이나 제과점에서 파는 호두 과일을 커피랑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 잘 알려진 호두,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 않으세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 고대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이라고 해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아주 옛날부터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적용해준 식품이에요. 호두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호두가 주는 우리 몸의 이로운 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예요.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죠. 특히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요.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또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데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예요. 호두의 외형이 뇌를 닮아 예로부터 머리가 좋아져 잘 알려져 있는데,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잖아요.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호두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E 또한 풍부해서 뇌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줘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호두가 뼈 건강에 미치는 좋은 작용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칼슘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에요.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오메가3는 미세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갖고 있고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도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예요.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덕분에 암 예방 효과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약 10% 정도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호두에는 이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이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물질로 변환돼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줘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호두의 효능 정말 놀랍죠.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호두와 궁합이 굉장히 좋은 식품들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거트예요. 요즘 들어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접해보셨잖아요.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등이 풍부하죠.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내에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오메가3의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와 흡수를 도와서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양분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와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려요. 함께 섭취하시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가 있죠.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의 음식은 바로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 신체에 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준다고 해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성분들은 신체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되고 영양소의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영양뿐 아니라 호두의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는데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보세요. 달달한 바나나의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러하듯이 호두도 적정량을 섭취해야 되는데 과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를 섭취할 때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러지 반응이에요. 호두는 견과류 중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인데 일부 사람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호두 알러지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는 입술이나 혀, 또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다르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이런 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해야 되고,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섭취예요. 이 호두는 100g당 약 650칼로리로 매우 고칼로리 음식이에요.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겠죠. 근데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약 2-30g 정도, 이건 약 5알에서 7알 정도인데 쪽으로 봤을 때는 10개에서 15쪽 정도 돼요. 호두를 섭취할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 섭취죠.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은 먼저 색상을 보는 거예요. 신선한 호두는 갈색이나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는 색이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어요. 또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내가 날 수 있고,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나요. 또한 맛도 다른데 신선한 호두는 말 그대로 고소한 맛인 반면 산패된 호두는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향이 나죠. 썩은 것 같이 불쾌한 맛이 날 수가 있겠죠. 신선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이 미치는 걸 줄일 수가 있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데,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보관하거나 진공이나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 냉장 보관 필수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브로콜리에는 셀레늄과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가 심장병을 막아주는 단백질인 티오리독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한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요.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겠잖아요. 브로콜리에 이런 성분들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이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브로콜리, 놀라운데 오늘은 건강 채소의 대표주자 바로 브로콜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가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라고 TV나 뉴스에 나오신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연하게 몸에 좋은 건 아는데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는 자세하게 잘 모르셨죠?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브로콜리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려면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압도 올라갈 수가 있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잖아요. 이럴 때 브로콜리가 아주 좋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미국의 농업과 식품화학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커네티컷 의대팀이 브로콜리가 심장 기능에 주는 영향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브로콜리 추출물을 물에 타먹인 쥐와 그렇지 않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 브로콜리 추출물
탄수화물을 섭취한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심장 근육의 세포 손상이 적었다고 해요. 심장 기능 회복이 또한 빨랐다고 하고, 브로콜리에는 셀레늄과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가 심장병을 막아주는 단백질인 티오리독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한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요.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겠잖아요. 브로콜리에 이런 성분들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이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브로콜리, 놀라운데 브로콜리에는 심장에 좋은 성분이 아직 더 들어있어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고, 비타민 K와 B군, 비타민은 혈액이 너무 끈적끈적해지는 것도 막아주는데, 혈압이 높고 혈액이 끈적거리면 혈관이 막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또 커질 수가 있겠죠. 이때 브로콜리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고 심장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죠. 심장지킴이 브로콜리, 이제부터 꾸준히 드셔야겠죠. 브로콜리의 놀라운 이유는 그 두 번째는 노화 방지예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 아는데, 주름이 생긴 내 모습을 보고는 괜히 마음이 안 좋아졌던 적도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식습관을 잘 관리하면 피부 건강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브로콜리는 피부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채소죠.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100g의 브로콜리에는 성인 1일 권장량의 약 150%에 해당하는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필수 영양소인데,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 있고 탱탱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처질 수가 있겠죠.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브로콜리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자외선과 환경 오염으로부터 피부도 보호해주죠. 피부 노화 중에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활성산소인데,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피부 세포가 손상되고 주름이 생길 수가 있죠. 브로콜리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니, 동안 피부를 위해서 브로콜리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슈퍼푸드 브로콜리의 효능 세 번째는 항암 효과예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암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인데,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브로콜리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최고의 항암식품 1위인데, 브로콜리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브로콜리에 설포라판이란 강력한 항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해독작용을 도와 독소를 제거해주고 몸속에 있는 효소도 활성화시켜주고 암세포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뿐 아니라 이미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폐암,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등의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브로콜리가 암 예방에 좋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닌데, 브로콜리에는 인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여성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야 할 성분이죠. 이 화합물은 체내의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도 해주는데, 특히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예방에 있어서 예방하고 싶다면 브로콜리를 꾸준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건강지킴이 브로콜리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 유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죠. 신문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예전보다 더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가 다들 많을 거예요. 이럴 때 브로콜리가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브로콜리에는 루테인과 지안틴 성분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눈의 망막과 황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황반은 우리가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부위죠. 나이가 들면서 황반이 손상되거나 퇴화하면 자연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데, 특히 노년층에서 꼭 브로콜리를 섭취해주는 게 좋은데, 루테인과 지아단틴은 자외선이나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고, 활성산소를 줄여서 눈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A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눈의 점막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 비타민 A는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도 필수적인 영양소죠. 만약 어두운 곳에서 적응이 잘 안 되거나 밤이 되면 시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브로콜리를 자주 드시는 게 어떠세요?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브로콜리 드실 때 어떻게 조리해서 드세요? 보통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데, 이 방법 말고 브로콜리의 건강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조리 방법이 있어요. 미국 일리노이드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찜기에 물을 조금 넣은 뒤 5분 쪘을 때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가 극대화됐다고 해요. 브로콜리에 함유된 영양 성분들이 수용성인 경우가 많아서 너무 오래 삶거나 찔 경우는 영양소의 일부가 파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건강에 이로운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환상인 조합인 식품들도 있는데, 같이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식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파예요. 브로콜리와 양파는 서로를 보완하는 아주 좋은 음식 궁합인데, 양파에는 이 비타민 C, 비타민 B6, 식이섬유 외에도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해주면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요. 또한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인터페론 분비도 촉진을 시켜주는데, 이때 양파와 함께 먹으면 이 작용이 배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노화 예방과 혈관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증진까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죠. 브로콜리와 양파 두 가지 채소 모두 우리 식탁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간단한 조리 방법으로 건강에 최고인 요리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브로콜리 1개, 양파 1개, 올리브 오일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소금, 후추 약간이에요.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한데, 브로콜리는 먹기 좋은 크기를 자른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세요. 약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데쳐야 색이 선명하게 살아나고 영양소 파괴도 적어요. 그 다음 얇게 채 썬 양파를 팬에 넣은 뒤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어서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줘요. 그 뒤 데친 브로콜리를 넣고 소금, 후추를 뿌리고 2-3분간 더 볶아주면 완성이에요. 간단하지만 건강에는 최고인 브로콜리 양파볶음, 오늘 저녁으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떠세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와 어울리는 찰떡궁합은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육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조합인데, 브로콜리는 단백질의 대사를 돕는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많아서 근육 유지와 회복에 도움을 줘서 운동하는 분, 체중 조절하는 분들한테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브로콜리와 닭가슴살로 만든 체중 감량에 좋은 균형 잡힌 샐러드 요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는 닭가슴살 한쪽, 브로콜리 반개, 방울토마토 5개, 올리브 오일 1큰술, 레몬즙 1큰술, 소금, 후추 약간. 요리 방법도 쉬운데, 닭가슴살은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뒤에 끓는 물에 넣고 중약불에 10분에서 15분간 부드럽게 삶아주세요. 브로콜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살짝 데쳐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삶은 닭가슴살을 식힌 뒤 결대로 찢어서 준비한 뒤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와 보레 모든 재료를 담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린 후 가볍게 섞어주면 완성이죠.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를 조금 뿌려도 참 맛있죠. 이 샐러드는 부담 없이 가볍게 드시기도 좋고 영양소 균형도 맞출 수 있어서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제격이니 꼭 한번 만들어 드세요. 건강에 다양한 이점이 있는 브로콜리, 모든 분들에게 다 슈퍼푸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브로콜리 드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드시기 전에 유의할 점은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브로콜리에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면 좋진 않겠죠. 브로콜리를 익히면 대부분 이 성분이 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죠. 브로콜리 섭취 전 주의사항 두 번째는,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는 건 금물이에요.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인데,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유익한 부분이 많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나 과민성 대한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할 때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히 날것으로 드실 경우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익혀 드시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브로콜리의 줄기를 섭취하는 거예요. 브로콜리는 이탈리아어로 꽃봉오리라는 뜻인 거 알고 계세요? 실제로 그 이름처럼 보통 브로콜리의 꽃봉오리 부위를 사용하는데, 사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브로콜리의 줄기를 버리지 마시고 꼭 드셔야 돼요.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은 줄기, 잎, 꽃봉오리 순이라고 하는데, 설포라판 성분은 전의 항암 효과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기억하세요. 줄기 부분이 꽃봉오리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설포라판을 함유하고 있다니, 이제부터는 건강을 위해서 버리는 거 없이 브로콜리 줄기까지 드셔보시는 게 어떠세요?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사람의 소화 요소로는 분해가 되지 않아서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장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장에 도달해서 대장에서 이눌리는 유익균들이 발효하면서 혈당 조절에 좋은 영향을 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같이 해줘요. 이런 작용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고, 당뇨병 환자들이 우엉을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엉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죠. 또한 우엉에는 미네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성분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억제 효과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면서 다양한 요리와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우엉. 저는 어렸을 적에 우엉 특유의 식감과 향이 강해서 손도 많이 안 갔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엉의 향이 좋아져서 이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찬 중 하나가 되는데, 달짝지근하게 졸여 먹고 김밥에도 항상 우엉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식탁에 이렇게 친숙한 우엉은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특히 노년 건강 증진에 좋다는데, 우엉의 효과와 왜 우엉이 우리 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우엉에는 어떠한 영양소가 풍부한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엉은 당뇨병 환자분들께 아주 유익한 식품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분해가 되지 않아서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장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장에 도달해서 대장에서 이눌리는 유익균들이 발효하면서 혈당 조절에 좋은 영향을 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같이 해줘요. 이런 작용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고, 당뇨병 환자들이 우엉을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엉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죠. 또한 우엉에는 크로미나른 미네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크로미나는 성분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억제 효과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크롬 미네랄이 필수로 들어가 있죠.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우엉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엉에 혈당 관리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다는 거 모르고 계셨죠? 우엉의 엄청난 효능 두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예요. 우엉과 다이어트 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우엉에는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리그닌은 불용성의 식이섬유로 장의 해독을 도와줘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엉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가 100g당 오이의 5배나 된다는 사실. 이 불용성 식이섬유인 리그닌은 장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런 성분들은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불용성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고, 앞서 설명드린 우엉에 함유된 이눌린 성분 또한 장에 유익한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돼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시켜줘요. 그뿐 아니라 반대로 해로운 균들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장의 건강이 개선되면 배변 활동도 원활해지고 장내 독소가 제거돼서 다이어트 효과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엉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 효과죠. 우엉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먼저 우엉에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비타민 B1과 B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B1과 B2는 또 세포 대사에도 관여해서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때 원활한 세포 대사는 혈액순환을 지원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면서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또한 이 우엉에는 칼륨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있는데, 이 성분 또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줘요. 우엉에 포함된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플라보노이드란 성분 또한 혈관의 확장과 수축을 조절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노년층에서 혈액순환 문제가 흔히 발생하는데, 우엉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순환 흐름이 원활해지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니 꼭 자주 드시는 게 좋겠죠. 우엉의 효능 네 번째는 간 해독 작용이에요. 우엉은 오랜 역사를 가진 식물로 옛날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되어 왔는데, 우엉은 고대 중국에서는 약용식물로 많이 사용되었고, 중국 전통의학에서 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도 사용되었어요. 우엉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맛도 좋은 우엉에는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성분들은 간 해독작용에도 좋은 역할을 해줘요. 우엉에 포함된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은 간의 지방 축적을 예방하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이 성분은 식물 스테롤로 알려져 있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베타시토스테롤은 간에서 담즙 생성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해서 담즙 분비를 촉진을 시켜주는데, 이때 간 내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독소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엉에는 실리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 실리카는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간은 콜라겐을 생성해서 간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실리카는
아프리카는 간에서 담즙의 생성과 분비를 촉진을 해줘요. 소화작용도 도와주고 독소도 같이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서 간에서 독소를 결합해서 우리 몸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엉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우엉의 뿌리에 함유된 또 천연 화합물인데 사포닌은 간을 보호하고 간세포를 자극해서 해독작용을 촉진해줄 수가 있죠. 또한 간 내부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 해독에 좋은 우엉, 간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엉을 꼭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몸에 유익한 성분이 많은 우엉은 다른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더 건강에 좋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건강도 맛도 더 좋아지는 환상의 궁합 음식 뭐가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우엉과 환상의 짝꿍은 바로 고기예요. 우엉은 고기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는 거.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고기와 함께 조리하면 우엉에 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고기의 단백질과 함께 소화를 돕는 효과를 줘서 우엉의 고기는 지방을 중화시키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고기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엉과 고기를 함께 볶거나 구워서 먹으면 좋은데 우엉의 향이 고기에 적절하게 스며들어서 맛도 한층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으니 한번 같이 요리해서 드셔보세요. 두 번째 우엉과 환상의 궁합은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인 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우엉 또한 혈액순환에 좋은 식품인데 우엉과 양파를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데도 도움을 줘요. 또 두 식품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양파에 포함된 케르세틴 성분은 우엉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우엉과 양파를 함께 볶거나 찌개로 만들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고 건강한 한 끼가 되죠. 우엉은 매우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잘못 섭취하면 몸에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기억해 주세요. 우엉을 먹기 전 주의할 점은 약물과 상호작용이에요. 우엉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효과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해요. 칼륨 섭취가 과도하게 되면 혈압약과 상호작용도 일으킬 수가 있고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우엉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과도하게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또 우엉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성분과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혈압을 더 낮출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간혹 기운이 빠지거나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고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또한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우엉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또 임산부의 섭취예요. 우엉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 이야기는 연구 근거와 전통적으로 구전되어 왔는데 우엉에는 쿠마린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요. 쿠마린은 혈액 응고를 억제할 수도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쿠마린이 자궁 수축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주로 동물 시험이나 시험관 연구에서의 결과라서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부족한데 혹시나 만약 임신 중에는 자궁 수축이 발생할 경우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으니 몸을 조심해야 되는 임신 중인 여성분들이 우엉을 섭취하는 경우는 가능하시면 피하시는 게 좋겠죠. 드시더라도 의사와 상담하시거나 다량으로 섭취하지 않고 소량 섭취를 권장드려요.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만약 우엉을 섭취한 후에 자궁 수축이나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섭취를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아요. 주위에 임신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잊지 말고 알려드려야겠죠. 몸에 좋은 우엉 꼭 신선하고 상태가 좋은 것으로 골라 드셔야 되는데 신선한 우엉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도 좋기 때문이에요. 신선한 우엉 고르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엉을 고를 때 껍질이 깨끗하고 단단한 우엉을 선택하세요. 신선한 우엉은 껍질이 깨끗하고 매끄러워요. 껍질에 상처나 주름이 없고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우엉이 신선한 것인 거고 반면에 껍질이 갈라져 있거나 흐물거리는 우엉은 오래된 것이라 피하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우엉의 색깔 또한 중요한 선택 방법인데 우엉이 균일하고 밝은 갈색을 띠고 있다면 신선한 거고 색이 너무 어두운 우엉은 보통 오래된 것이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니 우엉 끝부분이 너무 말라있거나 물러있다면 신선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서 끝부분까지 꼭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우엉을 고를 때 또 중요한 점은 껍질이 있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우엉의 껍질에는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면 갈변도 빠르게 일어나요. 판매점에서는 이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 회백제를 사용해서 하얗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껍질이 있는 우엉을 고르시는 게 좋고 껍질을 다 벗기지 마시고 적당히 남겨 같이 드시면 껍질에 있는 좋은 성분이 우엉의 영양을 더해줘서 더욱 영양소를 풍부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